안녕하세요. 저 세브란스 병원 아나우라 센터의 김미정입니다. 제가 외도 상담 과정을 공부했기 때문에 아마 저의 경험담이라든가 이러한 그런 사례라든가 그런 걸 좀 이렇게 들려주십사 해서 요청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 개인적인 경험담부터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처음 호스피스실로 발령받아서 왔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 언니가 유방암으로 이제 사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언니는 나이가 35이었고, 저희 그 첫 아들 낳자마자 이렇게 유방암을 걸려서 1년 10개월이라는 그 긴 투병도 아닌 짧은 투병을 하고, 우리 그 조카가 두도도 되기도 전에 사별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호스피스 발령을 받고 나서 그 많은 분들하고의 그 이별하는 시간도 가졌었고, 그분들을 어떻게 이별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사별의 애도를 또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그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래도 많이 보고 느끼고 배웠지만, 막상 저희 그 언니의 그 입장에서, 언니를 이제 떠나보내야 되는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머리에 생각도 안 났거니와, 그리고 이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떠나보내야 된다, 어떻게 말을 남겨야 된다, 이런 말들은 그때 당시에는 하나도 생각이 좀 안 났습니다. 그래서 뭐 잘 가라는 말도 못했고 언니 안녕이라는 말도 못했고 그냥 손만 잡으면서 손 잡은 상태에서 그냥 눈을 감은 상태로 그 즉시 저는 그 침대를 끌고 바로 들어간 곳이 장례식장 그 영안실이었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영안실 문이 열리고 영안실로 바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 문이 닫혔을 때는 그 문이 다시 열리지는 않았고 다시는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막 지나갔던 그 애도의 순간도 아닌 그 사별하는 이별의 순간부터가 저는 정말 진정한 애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당시 그렇게 빨리 지나갔고 장례식 치르는 동안에도 얼떨결에 먹먹하게 그냥 지나갔어요. 그래서 주위를 둘러볼 수도 없었고 우리 남아있는 조카도 생각도 못했고 형부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막상 이제 장례식 다 끝나고 언니 유품도 정리하는데 유품을 정리하면서 그렇게 너무나 또 빨리 유품도 정리해야 되는 그런 순간 이론적으로나 뭐 이럴 때 공부할 때는 유품도 나중에 천천히 정리해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또 그게 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형부가 이렇게 짐을 정리할 때 저도 도와가면서 짐을 어떻게 하면 빨리 정리해주는 게 형부한테는 입장에서는 더 낫겠구나 해서 이렇게 도와줬고 그 짐을 다 정리하고 이제 서로가 갈 길로 가면서 되돌아오면서 제가 느낀 거는 참 우리 형부나 조카나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우리 형부가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힘들면 저 형부는 어떻게 표현을 할까 더군다나 그 내성적인 사람이라서 표현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을 하고 살아갈까 걱정은 굉장히 많이 됐어요. 그러면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가갈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섣불리 좋은 일 합시고도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었었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는 한 달에 한 번씩 형부랑 그 조카를 데리고 저희 집에 와서 저희랑 같이 식사하고 항상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걸로 이렇게 좀 했습니다. 그리고 여름 휴가나 겨울 휴가나 무슨 일이 있어도 휴가는 같이 가자. 우리 식구와 그 집 식구는 같이 가자라는 의미에서 항상 같이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서로에게는 언니의 이야기, 언니의 임종, 언니의 죽음 이런 얘기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왜 조카가 커가면서도 엄마 이야기를 물어볼 텐데도 불구하고 어, 우리나라의 그 전통적인 사상이라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금기시되는 죽음, 임종, 사별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가 없었던 그때를 보냈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로도 저는 호스피스에서 제가 이제 경험도 있고 사별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이제 사별에 대한 거를 한번 맡아봐라 해서 저한테 이제 사별 가족 모임을 주선을 했고 자조 모임 형식으로 해서 이제 매주 모이게끔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사별가족 준비하는 그런 곳은 호스피스실 외에는 사실상은 없었고 그렇게 매주 만나다 보니 이분들이 공통점이 있었어요. 저희는 호스피스는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암으로 일단 인정을 했고 그리고 부부사별이든 자녀사별이든 일단 사별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서 그런지 그분들의 매주 1회 만나는 것을 굉장히 기다렸다라고 할까요? 기다렸고 그리고 나중에는 가족보다 더 끈끈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저는 그 모임을 진행을 하면서도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저희 형부와 조카한테는 접목을 할 수가 또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그분들한테 저희 홍보한테 못했던 거를 또 이분들한테는 이렇게 제시해가면서 그분들에게는 어떤 아픔이 있었고 어떤 슬픔을 조금씩 이렇게 어, 치유가 되고 있는 과정이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분들의 그 모습을 보고 울며 웃고 같이 힘들어하고 저 또한 저 힘든 점을 이분들한테 대신 이야기하고 홍보한테 못했던 거 이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이분들한테 통해서 저 또한 치유가 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조금씩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도 저는 한편으로는 마음이 굉장히 많이 찜찜했어요. 흥분은 그대로 그 순간으로도 그래 그 모습 그대로 계속 살아가시고 있는데 저는 한 번도 도와드릴 수도 없고 말조차 꺼내기도 정말 두렵고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어 사별에 대한 그런 뭐 호구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아지기는 했지만 반면 병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 임종 환자분들은 가족분들이 다시는 저희 병원에 오고 싶어 하지는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니 사별하시는 분들이 점점 더 숨는 건 아닌가. 기존에 계셨던 분들은 자정모임으로 형식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치유됐고 있었는데 새롭게 맞이하시는 사별 가족들은 숨고 있다라는 느낌? 마치 저를 보는 느낌? 제가 숨고 두려워하고 말을 못했던 그런 거를 그분들이 지금 하고 계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부터 이렇게 깨고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제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두렵기 때문에 못하는 걸 어떻게 하면 처음에 어떻게 다가설까? 어떻게 그럼 쉽게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래도 이분들한테 정말 다가갔을 때 그분들이 저를 맞이해 줄 수 있을까라는 거를 두려워하면서도 알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분들이 배척하는 것도 저희도 알고 있었고, 왜냐하면 그렇게 죽음 맞이한 곳에 가고 싶지 않은 것도 저 또한 공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을 저희 병원이 아닌 밖에서, 외부에서 만나게끔 하는 건 어떨까라는 제안도 했었고, 그러한 모임 또한 밖에서, 병원이 아닌 제3의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갑당복지재단에서 애도과정 수업을 또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신다라고 하셔서 들어보고 싶었어요. 공부하고 싶었어요. 저희가 그동안에 배웠던 거는 그냥 병원에서 또 스페이스 기관에서 잠깐의 세미나라든가 이런 공부, 학회에서의 공부가 전부였기 때문에 이거를 체계적으로 가리키는 곳은 없다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지 않은 건 아니지만 없다라고 봤고 각당에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으로 이제 시도를 했고 허락을 받고 가서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하고 긴 시간 공부를 같이 했고 거기에서 저의 마지막에 저도 한번 울음을 터뜨린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형부한테 그렇게 못했던 거를 거기에서 그분들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한 번은 팡 하고 저도 터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못했고 죄송하고 미안했던 마음들이 그 안에서 이게 녹여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신감 아닌 자신감이 조금 생겼었고, 그래서 모든 과정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음, 지역사회를 이제 나가서 찾아가는 애도가정이다라고 하는 슬로건을 걸고 교회에서 뭐 교인들을 대상으로 사별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에게 요청이 와서 갔습니다. 8회기 동안 진행을 하면서 거기에는 저희 병원처럼 암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으셨고 자살도 있었고 교통사고도 있었고 한순간에 다쳐서 넘어져서 돌아가신 분도 있습니다. 정말 한순간 아침에 잘 갔다 올게 하고는 저녁 때 소식이 없었던 그런 분들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질병과 다양한 사고와 다양한 그런 사례를 가지고 봤을 때 저는 제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제가 한쪽만 바라보고 있었구나. 이 많은 사별의 종류에 따라서도 정말 다 다양한데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잘 도와드릴 수 있을까라는 거를 그때 한번 다시 깨달으면서 정말 부족했고 이 교육은 끝까지 계속해서 한 번으로 끝날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받아야 되는 거를 제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구나라는 후회감도 사실 좀 들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회기에 저희 8회기 동안 진행하면서 한 10년 넘게 막 가슴앓이 하셨던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끝끝내 무슨 모임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 자신의 슬픔, 자신의 뭐 그런 것을 내놓으라고 해도 말씀하지 않으셨고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안 하고 싶습니다.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이랬던 분이 마지막 8회기가 다가올 때 그때 한번
빵 하고 저처럼 터지시는 그런 기회가 왔더라고요. 그분이 정말 그동안에 정말 말할까 말까 말할까 말까 고민했었던 것들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 그분의 그 마음 속에서 엉얼해졌던 것들이 그 응어리와 그다음에 돌덩이 같은 무거운 그런 것을 탁 하고 떨쳐내는 거 그리고 어떤 바늘로 풍선을 터뜨렸던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엄청 우셨어요. 말씀 없이 엄청 우셨고, 폭풍처럼 아주 흐느끼다 못해 아주 엉엉우시다시피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처음에는 화를 내면서 우셨어요. 왜 이런 걸 끄집어내게 하느냐고 하시면서,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왜 끄집어내게 하냐고 하면서 막 소리를 쳤지만, 저 울음소리는 더 점점 강도가 커졌고 그 울음 속에서 그분의 마음도 정말 이거를 미리 하고 싶었어요. 정말 하고 싶었어요라고 외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저 또한 그랬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분의 모습을 보고 아, 이 파레기가 끝나는 날, 이날 이렇게 하시면 이번은 어떻게 할까? 정말 안타깝고 속상하고 너무 이분을 따로 만나고 싶고 막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또 이분은 눈물 탁탁 딱 닦으시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또 당당하게 앉아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자존심, 그분의 자존감을 높여드리는 것, 저것도 저렇게 하시는 것도 정말 내려놓기 힘드셨었던 건데도 내려놓으시면서 깡 하고 터졌듯이 마지막 순간에까지도 자존감을 지키고 싶으신 모습을 제가 깨우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이분한테는 저희한테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던 모든 것들이 있었는데 하물며 그래도 누군가한테는 터놓고 싶었었던 이야기도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이렇게 아는 사람들 앞에서 내뱉고 싶지 않았던 말들이었지만 이분이 다른 곳에 가서 다른 분들하고 같은 공감을 가질 수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한다면 이분도 충분히 다 터놓고 다 내려놓고 다 힘들었던 것을 정말 헐헐 날아올리듯이 다 털어놓을 수 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슨 애도한다, 사별한다, 그래서 그분을 도와드리겠다고 찾아가는 거 물론 좋지만 한편으로는 거부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최근에 저희 병원에서도 이런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다시 오고 싶지 않다, 연락하지 마십시오. 생각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 자조 모임들을 굉장히 많이 활성화시켰다면, 최근에는 자조 모임보다는 전화나 서신으로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또 바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저희가 이분들이 정말 아는 사람한테 보면 창피하고 슬프고 속상한 것을 모르는 제3자한테 가서 터놓는다면 어떨까, 어땠으면 좋겠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저 또한 최근에 저희 어머니를 이제 으로 사별을 했는데 언니 때와는 다르게 저는 엄마하고는 이별을 정말 멋있게 정말 감탄스럽게 제 마음속으로도 흡족하게 엄마도 정말 감사하고 고맙고 기특하다라고 할 정도로 하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언니한테 못했던 이별은 엄마한테도 했지만 언니한테 못했던 사별은 남아있는 저와 또 저희 언니와 저희 가족들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같은 사별, 같은 공간을 하고 있었고, 저를 알아주는 모든 사람들한테 저는 아직 씩씩하고, 눈물 안 보이고, 그러고 싶지 않아요라고 자존심으로, 자존감을 지키고 싶은 그런 약간의 못된 기질도 있게 보이지만, 제가 제 3자한테 가서는 저도 많이 울고, 저도 애도 받고 싶고, 같이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각당 복지재단이 좀 올라왔는데, 앞으로도 이런 모임을 좀 주관해 주시고, 또 지역에서도 찾아가는 사별, 그리고, 제가 가까이 갔으면 좋겠어요. 가까이서 이런 애도 모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내가 남을 위로해보다는 남이 나를 좀 위로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어, 전에 이런 섭외를 좀 알았을 때 안 하고 싶다라고 했지만, 제가 알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 들어요. 저 말고도 공부 많이 하셨던 분들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이 각 지역에서 이런 모임을 좀 주최하시고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오늘 용기 내서 나왔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